오늘은 이제 제 지인이 EV6 신차를 주문을 했는데 이제 화성 출고장에 가서 오늘 출고하는 날입니다. 개인택시를 9월달에 계약을 하셨다가 10월 중순에 이제 자금이 마련되셔갖고 그때 이제 잔금 치르고 10월 말쯤에 이제 인가가 났는데, 인가 난 순간에 바로 이제 차 계약을 했지만 전기차를 구입할 때 이제 국비랑 시비가 있대요. 거기서 국비를 받는 데인가? 그 둘 중 하나를 못 받는 데가 출고가 굉장히 늦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인택시를 시작하시는 형님을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EV6의 출고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고차 그거 하나 받으려고 2주일 걸렸네요. 2주일 걸렸지. 10월 22일 날 인가 받고 차를 신청을 했는데 그거 환경부 때문에. 그치.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너무 시간을 날려먹었어. 거의 한 2주일 날렸는데 14일 정도를 20만원씩 못 찍었으면 280만원 손해니까 너무 아까워요. 근데 뭐 사실 어쩔 순 없지. 일은 해야 되는데 일 처리가 안 되는 거를 또 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형님 출애라 몇 년 하셨죠? 형님? 내가 기사 생활까지 다 하면은 총 9년? 기사 생활 거의 2년에 나머지 이제 내 차 사가지고서는 7년 조금 넘게 했어요. 아, 그럼 기사 2년 타고 차주로 7년? 시작했을 때 첫 차가 볼보 새 차. 그럼 그게 헤드가 얼마였어요? 1억 8천. 겁나 비싸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할인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이제 거의 한 1억 5천, 4천, 5천? 그 당시에 그 달에 그때 그 달에 1,000만 원을 더 DC를 태워줬었어. 신기하네. 그래서 원래는 볼보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가 또 원래 그때 이제 비교를 했던 게 스카니아 R450이라는 차가 있어. 그러니까 형이 최근까지 탔던 거는 이제 S캡이고 그 전 거는 이제 R캡인데, 원래 그거 새 차 재고랑 비교를 하다가 막상 가격대를 보니까는 1,000만 원 DC를 더 태워주니까. 근데 탑도 하이탑으로 바뀌고 마력도 50마력 더 들어가니까. 근데 차 좋아. 그리고 그게 1억 5천 정도면은 몇 개월 할부에 몇 % 금리로 한 달에 얼마예요? 그때 시작했을 때 진짜 무일푼으로 댐빈 거거든. 그래서 올 할부를 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남바하고 뭐 이제 또 수금 한번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버틸 금액으로 냅두고 1억 8천을 그때 내가 아무튼 한 달에 302만 원인가? 6년. 근데 그때는 솔직히 할만했어. 그러니까 할만했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단가 안 맞고 그때도 단가는 안 맞았는데 대신에 이제 그때는 차도 별로 지금보다는 없었고 일도 그래도 단가는 개단가여도 일은 많았어. 그러니까는 할부가 그렇게 빠져나가고 기름값 빠져나가도 그랬으니까 형이 적금 붓고 뭐하고 여태까지 잘 있었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개인택시 하려고 했던 계기가 있어요? 제일 큰 거는 일단은 현장 다니기가 이제 싫어졌고 그러니까 일에 질린 거지 사실. 한편으로는 수수료. 세구나. 쓸데없는 수수료들이 자꾸 생겨.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순마진이라는 개념이 많이 벌지만 많이 나가니까 뒤로 빠지는 금액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참 좀 그런 게 그냥 사소한 거 뭐 볼트나 뭐 이런 거 좋죠. 일단은 우리는 그 화물을 싣고 다니잖아, 짐을. 그러니까는 타이어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빨리빨리 갈아줘야 되는 건 맞아. 타이어 값도 만만치가. 타이어 값은 당연히 이제 미리 예방 차원에서 갈아주는 것도 맞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짐 싣고 가고 있는데 뭘 밟았어. 타이어가 파스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또 갈아줘야 되고. 그러면 또 출장 불러가지고 출장비 줘가면서 이제 타이어 또 갈아야 되잖아. 길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 에어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에어가 마탱이가 가면 바보야 그냥. 솔직히 손기술 좋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그래도 장비 챙겨가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 형도 손기술은 없는 편이니까 돈으로 때우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런 거 따지고 봤을 때 형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은데 내 기준에서는 그냥 좀 젊었을 때 그냥 바꾸고 싶은 거지. 그리고 일단은 제일 컸던 건 이제 일에 마음이 뜨니까 이제 하고 싶지 않다. 괜히 또 큰 차 끌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큰 사고 나면 또 안 되니까는. 큰 차 사고는 진짜 더 큰 사고니까. 그게 진짜 둘 중에 하나야. 진짜 둘 다 죽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진짜 다치게 하거나. 진짜 둘 중에 하나야, 큰 차는. 형님이 92년생이잖아요. 그럼 올해 몇 살이죠? 34. 오.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원래 화물했을 때도 그냥 나는 내가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경험해봐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이제 대상이 달라졌잖아. 이제 짐을 싣고 다니다가 사람을 실어야 되니까 사람을 태워야 되니까 사람은 뭐 적응하기 마련이지 뭐. 형님은 이제 헤드 팔고 그 돈으로 이제 넘버값 현금으로 주고 차는 할부로. 그러니까 사실 형도 그렇게 해서 또 이거 마음 먹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왜냐면 내가 다른 걸 도전함에 있어서 처음에 화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무일푼으로 오랄부를 한번 해봤잖아. 사람 할지 못돼. 맞아요. 진짜 힘들어. 거기에 진짜 발목 잡혀서. 근데 그나마 지금 개인 택시로 옮겨갈 때는 남바라도 현찰 주고 차만 그냥 할부 내리고선 가는 거니까 좀 마음은 편하지. 아무리 처음 도전하는 거고 뭐 해도 좀 그나마 마음은 편하긴 해. 그럼 지금 금리 몇 프로예요? 4.1. 그것 또한 근데 어찌됐건 한 2천 정도는 중도 상환을 할 생각으로 있어서 이게 한번 화물로 약간 족쇄를 한번 당해보니까 할부가 좀 크게 있으면 뭔가 답답해. 허덕여요. 뭔가 진짜 발목에 뭐 붙잡힌 느낌? 그 약간 심리적인 게 싫더라고. 저도 옛날에 뭐 넘버값이랑 차값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달마다 200 나간다니까는 그 뭐랄까 숨막힘이 있어요. 그래, 맞아. 이게 심리적으로 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 다가 차 받고 선팅 시작해서 선팅하고 매달기 달고 갓등 달고 빈차등 달고 넘버 달고 기다리다 못 빠졌다. 아니 옛날에 형 화물차 살 때도 계약서 딱 도장 찍고 나와서 3일 만에 받았거든. 근데 지금은 계약서 쓴 날짜 기준으로 하면 거의 2달 걸린 거 같고 오매불만 기다리고 이렇게까지 누굴 기다려본 적도 없는데 실컷 다 쉬었어. 이제 열심히 찍어야죠. 이제 9년 동안 못 쉬었던 거 이번에 다 쉬어가지고. 이거 그거 있어요 형님. 만약에 이제 이 간이가세 기준이 1억 4백이잖아요 11월 시작했으니까 이제 2달 끊으면은 그거 1억 400 나누기 12 곱하기 2 한 게 그거 넘어가면은 일방에서 넘어가요. 계산기를 못 조절이겠는데 아무튼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려우니까 넘어갈 일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를 하면 죽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진짜 택시 하면서 하늘나라 가신 분 많아요. 근데 화물도 많아. 빚 갚다가 바로 사러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진짜 욕심 따라가면은 정말 죽습니다. 그래, 맞아. 그냥 적당히 해야 돼. 나중에 병원비로 다 써. 근데 진짜 이번에 개인택시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할 거 많아. 화물 준비할 때랑 너무 할 게 많아. 할 게 더 많았던 이유는 이제 기존 차 딸린 거면은 좀 덜한데 또 차도 새로 사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막 옆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좀 수월하긴 했어. 근데 진짜로 느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나 혼자서 이걸 했잖아? 물론 누군가는 도와주긴 했겠지? 뭐 누가 딜러든 아니면은 뭐 저기 매매상에 계신 분이든 그래도 어리버리 했을 것 같아. 막 여기 가라고 그러고 저기 가라고 그러고 막 이거 뽑아야 된다 저거 떼야 된다. 또 한 번 해본 사람 같이 가면 되니까. 그치.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긴 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는 형은 이제 입장에서는 도움 많이 됐지 진짜 너가. 출고장에서 차를 받고 스티커를 뗀 다음에 여기 송산포도 휴게소에서 충전기를 물리려고 왔습니다. 완전 새 차인데 이제 차주분은 전기차 충전이기 때문에 방법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SK1링 링크고 요거는 QR코드가 있으면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 물려보고 다시 이제 인천으로 가려고 해요. 가서 썬팅 작업을 하고 기회가 된다면은 번호판 달고 미터기랑 갓등 빈차등 달고 영업 준비를 이제 해야겠죠.
저는 택시기 때문에 아직 해야 될 것이 아직 많습니다. 그거 끝나면은 이제 직접 영업을 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이제 차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QR 있거든요. 요거 QR 촬영 확인하고 요거 QR 입력하시면 돼요. 됐다 이제 꽂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돼요. 이제 이게 급속이기 때문에 요거 빼서 해야 돼요. 이제 이거 충전기 물리면 앞에 소리 나요. 충전이 시작됐다고 얘가 알려줄 거예요.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요. 썬팅을 두르려고 왔습니다. 여기서 루마 버텍스 앞 이제 전체적으로 500을 두르는데 앞에 농도가 35고 옆에다가 이제 15로 한다고 하는데 제게 15거든요. 적당히 좀 잘 보이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린대요. 3시간 동안 좀 놀다가 차를 갖고 이제 미터기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미터기 집에 왔습니다. 이제 요거 스티커 붙이고 위에 갓등 달고 이제 차 번호판도 새로 달아야 되는데 영업용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미터기 장착하고 택시로 바뀔 준비가 되었습니다. 매매 상사 사무장님께서 이제 임시 번호판을 가져가셔갖고 이제 이 차 번호판을 달려고 갔다 오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차의 번호판은 노란 색깔 영업용 번호판이 들어가게 되죠. 참고로 EV6는 이제 택시 모델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자가용 모델을 택시로 사용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옵션은 자가용이랑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 차를 뽑아서도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젊은 분이 그래도 차 사서 또 저기 하네. 화물만 한 9년 하다가 화물했어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어갖고 이제 내일 또 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미터기 작업을 하고 요거 갓등 달고 이제 진짜 택시가 되는 작업인데 아무튼 내일 또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하루가 기네요. 차를 맡기고 저는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인가 다 받으시고 스티커도 다 붙이고 영업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부럽네요. 차 진짜 이쁘다. 2025년 9월 말쯤에 계약을 하시고 잔금 준비가 10월 중순에 되셔가지고 이제 그때 잔금을 치르고 인허가가 10월 말쯤에 났거든요. 근데 이제 서류 다 모두 내고 한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그 이후에 차를 주문을 했지만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드디어 영업을 개시하십니다. 면허를 구입하신 가격이 1억 2,300이고요. 차값이 한 4천 좀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해서 한 1억 7천 정도가 들어가셨어요. 이제 돈 벌 일만 남았습니다. 미터기 사용 마법 알려드리고 일하는 데 있어서 제가 큰 도움이 되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